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살 전직 교사 김영선입니다. 은퇴 후 남편과 함께 고요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꿈꿨습니다. 연금에 집도 2채나 있으니 남부럽지 않게 살 거라 믿었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참 알 수 없더군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성동구와 분당에 아파트 2채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하남 외곽의 작은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분당 아파트 투자, 그 한 번의 선택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그때 팔았던 성동구 아파트가 재건축 바람을 타고 지금은 무려 20억 원을 넘어섰다는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후회로 가득한 노후를 보내는 분이 더는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오늘 제 실패담이 여러분께는 소중한 성공의 길잡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저는 정년퇴직을 1년 정도 앞두고 있었습니다. 30년 넘는 교직 생활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그때 우리 부부가 가진 건 살고 있는 성동구 금호동 노후 아파트 한 채뿐이었죠. 시세로 약 10억 정도 되는 집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신문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집값이 장난이 아니야. 우리 아파트도 작년보다 1억은 더 올랐을 거야. 맞는 말이었어요. 코로나 이후로 정부가 돈을 풀면서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광풍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료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영선 씨, 내가 작년에 분당에 아파트 샀다고 했잖아. 벌써 3억이 올랐어. 정말요? 대단하네요. 영선 씨는 투자하는 거 없어? 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불안하지 않아? 그 순간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채 아파트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선생님은 벌써 수억의 시세 차익을 거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알려줬습니다. 지금은 전세금이 매매가의 70%까지 올라 있어. 분당 아파트 15억짜리를 사면 전세를 10억에 놓을 수 있어. 나머지 5억은 대출로 해결하면 되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정말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성동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5억을 받고 분당 아파트는 전세 10억에 놓으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집 2채 가진 투자자가 되는 거였죠. 그날 저녁 남편과 의논했습니다. 여보, 우리 같은 월급쟁이가 언제 이런 기회를 또 잡아보겠어? 지금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남편도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제가 숫자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해 우리는 결국 분당 정자동 15억짜리 아파트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성동구 아파트 담보대출로 5억을 마련하고 분당 아파트는 바로 전세 10억의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정말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제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성공했다. 이제 집 2채 가진 사람이 됐구나. 그땐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첫걸음이 될 줄은요. 분당 아파트를 계약하고 나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이거 봐. 우리 아파트가 벌써 17억이래.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불과 6개월 전 15억에 샀는데 2억이 오른 겁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이럴 수가 있나?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부부의 아침은 달라졌습니다. 눈 뜨자마자 시세 확인. 뉴스에서 분당 집값 얘기만 나오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죠. 여보, 이제 우리 인생이 바뀐 거야. 진짜 여유 있는 노후가 올 거야.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몇 달 뒤 시세는 18억까지 치솟았어요. 불과 1년도 안 돼 3억 이상 오른 겁니다. 평생 월급만 받아온 제가 투자로 이런 수익을 얻다니 가슴속 깊이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제가 투자의 귀재라도 된 것 같았죠. 주변 동료들도 부러워했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대단해요. 나도 같이 들어갔어야 했는데 이제는 엄두도 못 내겠네요. 그 말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조언도 들려왔습니다. 이제 3억 벌었으면 팔아야지. 더 욕심부리면 안 돼. 하지만 저는 오히려 확신이 더 강해졌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했어요. 인터넷 카페에선 분당은 최소 25억 간다. 정부 규제는 의미 없다. 강남 바로 옆이니까 절대 안 떨어진다. 이런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도 자신 있게 말했죠. 사모님, 분당은 떨어질 일이 없어요. 워낙 수요가 많아서 앞으로 더 오를 겁니다. 그 말을 들을수록 제 확신은 굳어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매일 저녁 분당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며 행복한 상상에 빠져들었습니다. 20억이 되면 팔아서 성동구 대출 다 갚고 여행 다니며 노후를 즐기자. 마치 성공한 투자자의 미래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성실한 교사로만 살던 내가 이제는 부동산으로 대박을 내는구나. 그런 착각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란 게 그렇더군요. 그 달콤한 환상이 산산조각 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2023년 초 저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다가온 건 대출 이자였습니다. 성동구 아파트 담보로 받은 5억 대출. 처음엔 월 200만 원 정도였는데 어느새 250만 원을 훌쩍 넘어가더군요. 남편이 통장을 들여다보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여보, 이자 계속 오르는 것 같아. 뉴스에서 금리 인상한다더니 진짜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분당 아파트 세입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모님, 요즘 전세가가 많이 떨어졌다던데 혹시 재계약할 때 보증금 조정 가능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세금이 떨어졌다고요? 급히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죠.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모님, 요즘 분당 전세가 많이 빠졌어요. 작년에 10억 하던 게 지금은 9억쯤 봐야 돼요. 9억이라고요? 1억이나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중개업자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금리 인상 여파로 전세 수요가 줄었어요. 게다가 전세 사기 사건들까지 터지면서 시장이 얼어붙었죠. 이제 사람들은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합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이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분당 아파트 시세는 여전히 18억 근처를 유지했지만 전세가가 떨어지면 그 차액은 고스란히 제 몫이 되는 거였습니다. 세입자가 나간다면 10억을 돌려줘야 하는데 9억의 새 세입자를 구하면 남은 1억은 제가 메워야 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월 이자 250만 원에 2주택 보유세까지 합치면 지출이 큰데 여기에 전세 보증금 차액까지 물어줘야 한다면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죠. 남편도 걱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보, 이거 괜찮을까? 전세 계속 떨어지면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그 와중에 성동구 아파트에선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시세가 10억에서 11억으로 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성동구는 오르는데 분당은 전세 시장이 흔들리고
대출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계산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이자는 월 27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처음보다 70만 원이나 더 빠져나갔습니다. 세입자가 혹시라도 나간다면 1억을 어디서 구해야 하지? 아니, 전세가 더 떨어지면 분당 아파트를 팔까도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세는 18억인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20억 되면 바로 정리하는 거야. 그 욕심 때문에 저는 결정을 미뤘습니다. 2023년 가을,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분당 아파트 시세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단 6개월 만에 18억이던 집값이 15억, 13억, 그리고 끝내 11억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남편이 부동산 앱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여보, 이제 우리가 산 가격보다 낮아졌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18억까지 치솟던 집이었는데 이제는 매수가인 15억보다도 낮아진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충격은 전세 시장이었습니다. 처음 10억에 계약했던 전세금이 7억까지 떨어진 겁니다. 3억이나 낮아진 거예요. 앞으로 재계약을 하려면 최소 3억을 제가 메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최악의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분당 아파트 세입자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이번에 전세 재계약하려고 했는데 남편 직장이 갑자기 부산으로 발령이 나서 급하게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2달 후에 보증금 10억을 돌려줘야 했어요. 급하게 계산해 봤어요. 지금 전세를 다시 놓아도 7억밖에 안 되니 최소 3억은 어딘가에서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동구 아파트는 이미 5억 원 담보대출이 없고 더 빌릴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8억 원의 이자를 내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분당 아파트를 팔아야 하나? 아니면 성동구를 팔아야 하나? 남편과 저는 며칠 밤을 새우며 머리를 맞댔습니다. 결국 부동산에 2집 모두 매물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소식은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분당 아파트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 집값은 떨어지고 있어서 요즘 매수자가 거의 없어요. 금매로 내놓으시면 10억 초반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10억 초반이라고요? 그 말은 곧 파산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출 이자까지 월 3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닌가? 성동구 아파트까지 잃는 건 아닐까? 머릿속은 온통 불안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성동구에서는 조금이나마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재건축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시세가 11억까지 오른 겁니다. 부동산 사장도 말했죠. 사모님, 성동구 아파트 조금 올랐어요. 11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재건축 확정되면 더 오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을 내려야 했습니다. 세입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성동구 아파트를 팔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분당 아파트를 5억이나 손해보고 팔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성동구 아파트를 팔면 우리 집이 없어져. 정말 괜찮을까? 저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살아온 우리 집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세입자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더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일단 성동구를 팔고 분당 아파트가 다시 오르면 그때 생각해봐요. 하지만 그 선택은 결국 우리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2023년 겨울 인생에서 가장 하기 싫었던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바로 성동구 아파트를 파는 것이었죠. 20년 넘게 살아온 집, 아이들을 키우고
명절마다 가족이 모였던 평생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자마자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재건축 단지라서 관심이 많았던 거죠. 시세는 11억이었지만 급하게 내놓은 탓에 결국 10억 5천만 원에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의 추억을 돈으로 팔아버리는 거구나. 마지막으로 빈 방들을 둘러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죠. 매매 대금 10억 5천만 원에서 대출 5억을 갚고 나니 5억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돈 중 3억과 새 세입자에게서 받은 전세 보증금 7억을 더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 10억을 돌려주었습니다. 남은 건 2억 5천만 원뿐이었고 결국 우리는 임시로 월세집을 구해 들어갔습니다. 2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는 날 비어있는 방 하나하나를 돌아보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일까? 그런데 몇 달 뒤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성동구 아파트 재건축이 본격 확정되면서 시세가 폭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11억, 13억, 15억 그리고 어느새 18억까지 치솟더니 재건축 조합 설립 승인이 나자 20억을 찍었다는 거예요. 지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영선아, 너희 살던 아파트 지금 20억까지 올랐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그 순간 저는 정말 미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았다면,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말이죠. 남편도 망연자실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봐. 조금만 기다렸으면 됐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성동구 아파트는 팔아버렸고 분당 아파트는 여전히 10억 초반대에서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밤마다 후회와 자책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당은 폭락하고 성동구는 폭등하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 정말 악몽 같았습니다. 그때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두 채를 가진 순간이 인생의 정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몰락의 시작이었을 뿐이었습니다. 2024년 가을, 저희 상황은 결국 바닥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분당 아파트는 여전히 집값 회복 기미가 없었고 전세 가율은 더 떨어져 10억 초반대까지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세입자마저 이사를 간다고 통보했습니다. 사모님, 저희도 이제 집을 사려고 합니다. 전세금 7억 돌려주시면 나가겠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급히 새 세입자를 구해보려 전세를 내놨지만 부동산에서 들려온 말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사모님, 요즘 분당 전세는 거의 안 나갑니다. 6억 정도에 내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도 몇 달씩 공실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6억이요? 그럼 1억이나 더 내줘야 한다는 건데요.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실을 깨달았어요. 새 세입자를 구한다고 해도 6억 원밖에 못 받을 텐데 나가는 세입자한테는 7억 원을 돌려줘야 하니까 결국 1억 차액은 제가 메워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데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고요. 성동구 매각 후 남은 2억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내고 나면 1억 5천만 원만 남는 거예요. 남은 돈으로 겨우 메운다 해도 이 악순환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과 저는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결심했습니다.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가혹했습니다. 사모님, 지금은 매수자가 거의 없습니다. 금매로 내놓으셔야 9억 5천 정도 될 겁니다. 9억 5천이요? 저희가 15억 주고 산 아파트가 이제 6억 가까운 손실을 확정 짓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2024년 겨울 분당 아파트를 9억 원에 금매로 내놓고 팔았습니다. 그 대금으로 세입자에게 7억을 돌려주고 나니 손에 쥔 건 고작 2억 원뿐이었어요.
성동구를 팔고 남은 2억 5천만 원과 합쳐도 4억 5천만 원이 평생 모은 재산 전부였습니다. 그 후 저희 부부는 하남 외곽의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2억에 월세 50만 원, 21평 남짓한 집이었어요. 20년 넘게 살던 보금자리를 떠나 노후에 월세살이를 하게 되다니 그 현실이 너무도 처참했습니다. 연금으로 월세, 생활비를 이어갔습니다. 밤마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왜 분당을 샀을까? 왜 성동구 아파트를 그렇게 성급히 팔았을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슴을 찢어놓은 건 성동구 소식이었습니다. 저희가 팔고 난 뒤에도 가격은 치솟아 지금은 23억에 거래된다고 하더군요. 만약 그 집을 그대로 지켰다면 우리는 지금 23억 자산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모든 게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건만 노후에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노후에 진짜 필요한 건 더 많은 수익이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덜하는 욕심이 결국 파멸로 이끌었죠. 안전하게 지켜야 할 노후의 자산을 저는 눈앞의 이익에 흔들려 잃어버렸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 쌓아온 것들이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제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분명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가장 큰 잘못은 레버리지였습니다. 남의 돈으로 집을 사면 내 돈은 덜 들어가니 괜찮다고 생각했죠. 전세금과 대출로 모두 해결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모든 게 순조롭게 굴러가는 것 같지만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그 충격을 버틸 힘이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 안전하다는 말에 속았던 겁니다. 분당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천당 위에 분당이라고 모두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지만 세상에 절대 오르기만 하는 집값은 없었습니다. 정책 하나, 금리 변화 하나의 상황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결국 더 많은 수익을 욕심내다가 오히려 모든 걸 잃었습니다. 성동구 아파트 하나만 지켰어도 지금쯤은 23억 자산가가 되어 있었을 텐데 욕심 때문에 그 기회를 제 손으로 날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타이밍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버텼더라면 혹은 조금만 더 빨리 정리했더라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성동구가 그렇게 폭등할 줄도 분당이 그렇게 추락할 줄도 말이죠. 지금 저희 부부는 그저 절약하고 아껴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집안에만 웅크리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근처 공부방에서 보조 선생님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과 씨름하다 보면 몸은 고단하지만 아직도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일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때때로 성동구 옛집 앞을 지날 때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 집을 지켰더라면 지금 우리 삶은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떠오르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후회보다는 받아들임이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 모든 선택은 제 몫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노후 준비에는 절대 욕심을 섞지 마세요.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노후 자금만큼은 위험한 곳에 두지 마세요. 저의 실패담이 누군가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투자 고민 있는 지인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가족들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